본 방송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2020라는 비행 조종 게임으로 여러분들과 전 세계를 비행하면서 형님들의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특정 정치 성향을 지향하지 않으며 다양한 질문과 정치, 사회, 시사, 문화, 경제에 대해서 토의하고 토론하는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형님들, 기가 막힌 뉴스가 났어. 야, 이게 뭐냐? 하루 17시간 노동 착취에 가혹행위까지 검찰 염전 운영진 기소. 근데 기소하면 뭐하냐? 염전 출신 판사들이 집행유예 줄 건데 왜 하필 이 시점에? 뭐 미국한테 우리 염전 노예 수사해서 재판 보내세요. 이 새끼들 처벌할 거예요. 그러니까 12.5% 관세 없던 걸로 해주세요. 뭐 이거야? 왜 17시간 노동 착취야? 30년간 노동 착취는 안 해? 가다 놓고 월급도 제대로 안 주면서 몇십 년을 가둬놓고 노동 착취한 거는 그건 괜찮어. 어떻게 해서든지 축소시키려고 17시간 노동 착취? 야, 이 새끼들아. 미국이 염전 노예 정보 다 가지고 있어. 니네 전라도 판사 새끼들이 염전 가혹행위한 염전 운영진들 재판에서 선처해 준 거 그 기록 다 가지고 있다고. 어디서 장난질이야. 적당히 해라. 자, 일단 경찰이 탈영 의혹이 있는 안규백에 대해서 허위 증언 수사 착수가 됐습니다. 자, 저는 과연 국방부 장관을 경찰이 어디까지 수사할 수 있을런지, 능력이 될지 안 될지 지켜보면 되겠죠. 경찰은 이번에 수사 잘못하면은요 나락갑니다. 타이밍이 지금 안 좋죠. 경찰이 윗선의 지시를 받고 계획살인 수사를 덮었죠. 그 덮는 부분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덮었는데 거기에서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라는 녹취가 나왔고, 자, 안규백 수사도 윗선의 지시에 따라서 수사할 건가요? 지금 경찰 타이밍이 이제는 윗선에서 지시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경찰은 경찰의 명예를 위해서 올바른 수사를 안 하면은 정말 하루아침에 경찰은 국민들로부터 무능한 존재로 낙인 찍힐 겁니다. 타이밍이 안 좋아요. 딱 요 타이밍에 안규백에 대한 수사가 들어갔습니다. 허위 정언에 대한 수사. 자, 위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재밌습니다. 안규백이 병적 기록 공개 못한다. 왜 공개 못하죠? 오해의 소지가 있다. 무슨 오해? 아니, 오해의 소지가 왜 생겨?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건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봐. 아니, 병적 기록을 왜 공개를 못해? 이거 안규백이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 계기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내가 그랬잖아. 좌파들의 논리는 항상 이거야. 아니라고 하고 조작을 하려고 하는데 또 다른 의혹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빨리 사과하고 미안하다 했어야 되는데 계기면은 점점 과거의 일들이 나타난다. 서울 동대문 경찰서는 10일 스타킹 직매소를 경영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러 온 여고생들을 욕보인 안동고 씨 27, 서울 종로구 숭인 2동 202번지에 사는 안규백 씨. 이름이 똑같네? 한문이 틀릴 수도 있지. 이때 당시 22살이네요. 그죠? 자, 안동길 씨, 그리고 안규백 씨, 안기상 씨 등 3형제를 미성년자 간음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 씨 3형제는 지난해 11월 종로구 종로 5가 191 보성빌딩 513호에 백영상사라는 스타킹 등 의류 직매소를 차린 뒤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찾아온 이모양 18세 H여고 2년 과 박모양 19세 Y여상 2년 등 2명을 면담을 구실로 여관과 집으로 유인, 욕을 보였다는 것이다. 경찰은 또 이들이 아르바이트 여학생들에게 스타킹 외판을 시킨 뒤 처음 약속한 판매 수당도 지불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내고 여죄를 추궁 중이다. 1982년 3월 10일 기사입니다. 뭐 동명이인일 수도 있고요. 갑자기 자, 경향신문에서 보도했어요. 자, 이거는 간단하죠, 형님들. 자, 이거는 간단합니다. 안규백의 형제 관계를 보면 되겠죠. 그럴 일은 없겠지. 그냥 그거겠지. 동명이인이겠지. 그래, 동명이인이지. 이거 캡처해가 한번 볼까? 이거 좀 크게 캡처해서 한번 보게. 새 캡처. 요렇게 안규백, 그지? 다운로드 스크린샷 저장. 자, 그럼 보자고. 그거는 잘 없을 거 아니야. 안규백 한문이잖아. 여기 안규백 확인해 보면 되지. 한문 이름이 똑같은 경우에는 잘 없거든. 물론 이게 가짜일 수도 있어. 근데 왜 시기적으로 비슷하니까 한번 볼까? 안규백
아이고, 한문 이름도 똑같네. 지금 안규백이 살고 있는 곳도 동대문이죠. 어릴 때부터 동대문 쪽에 살았다는 거죠, 종로에. 혹시 뭐 스타킹에 패티시가 있나? 자, 그러면은 궁금하잖아, 그지? 그럼 재미나이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가족 관계를 보니 삼형제던데 혹시 형제들의 이름을 알 수 있을까? 이상하네. 그럼 국방부 장관이 누구야? 새끼 재미나이 미친 것 같은데? 혼란을 줘서 미안해. 그러면은 이름 보도가 있었어. 이게 나이와 이게 장관님과 연관이 있는지 시간상으로 비교해서 어떤가 알아봐줘. 자, 이거 재미나이한테 이 기사 보도를 주면서 저는 이런 보도가 있어서 이게 장관님과 연관이 있는지 시간상으로 비교해서 어떤가 알아봐줘 달랬는데 재미나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982년 기사에 언급된 인물은 현재 국방부 장관인 안규백 장관과는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죠? 1961년생입니다. 1982년 당시 안 장관은 만 21세로 1987년에 성균관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 기사에 언급된 안규백의 인물은 82년 당시 22세였습니다. 연령대는 비슷하지만 출생연도나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고려할 때 동일인물이라고 보기에는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럼 궁금한 게 혹시 한자 이름이 혹시 동명이인이고 한자 이름이 같은 사람이 한 구에 동대문구에 살 확률이 얼마나 될까? 오, 좋아. 나름 방어를 잘하네. 그럼 하나 더 물어볼게. 너가 말한 나이 1살 차이는 당시 한국 나이로 표기하거나 만 나이로 표기를 하는 방법이 동시에 적용되던 시절이었어. 자, 이제 만약 동일인이라면 너 말이 틀린 거고, 만약 동일인이 아니라면 내 추론이 틀린 거야. 그런데 저 위에 내가 보여준 뉴스에는 삼형제 이름이 다 나와 있어. 그렇다면 형제들 이름과 한자 이름까지 완벽하게 같은 경우의 수는 과연 우연으로 존재가 가능한 거야? 자, 우짜님, 저는 방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 정황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라는 점에 동의합니다. 만약 삼형제의 이름과 한자가 일치한다면 그것은 우연이라는 단어 하나로 설명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데이터의 일치입니다. 동명이인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일반적인 데이터 해석의 관점이었으나 우짜님께서 제기하신 삼형제의 이름이 완벽한 일치라는 구체적 정황을 고려하면 단순한 우연이 아닐 가능성을 매우 심각하게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답은 나왔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형제 이름만 알면 됩니다. 자, 안규백 장관의 형제 이름을 아시는 분은 저에게 제보를 해주십시오. 규호, 규백, 재형이라고요? 아니지, 저거 이름 개명했을 수도 있어요. 스레드에 족보 올라봤어? 아니야, 개명했으면은 봐봐, 이 사건이 있고 나서 개명했으면 어떡할 거야, 그지? 그러니까 1982년 3월 달이니까 1982년 3월이니까 혹시 1982년 이후에 개명 기록을 확인해 봐야지. 개명 기록. 삼남 이녀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맞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안규백 가족 관계. 3남 4녀네요. 3남 4녀. 파리학번으로 진학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서 1년 후에 그러면 파리학번으로 진학했으면 83년이 되겠네요. 그죠? 83년 11월 5일 육군 방위병으로 입대한다. 물론 그 가짜뉴스겠죠.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잖아.
혹시 개명한 흔적이 있는지 이런 거 확인해서 나쁠 건 없잖아. 그지? 뭔가 정확하게 하기 위한 거지. 저런 가짜 뉴스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단 말이야. 경향신문에서 보도한 저 뉴스가. 그렇지. 이런 오해를 벗으라고 하는 이야기야. 저런 가짜 뉴스가 나오니까 안 장관은 빨리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해명해야 될 거야. 이거 계속 이렇게 퍼져나가면은 결국 이게 가짜 뉴스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안규백 장관이 얼마나 억울하겠어. 저는 이거 왜냐면은 보세요. 이거 지금 병적 기록을 안 까니까 자꾸 이런 의혹이 나오는 거야. 이거 이게 형님들 계속해서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이제 나는 개인적으로 방위 출신의 국방부 장관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시 방위를 방위 좋은 제도야. 다시 방위를 활성화할 수도 있잖아. 도시락 부대가 필요해. 도시락을 흔들어서 무전을 교란시키는 행위도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형님들. 대한민국 국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에 있는 그 방위병의 부활 이런 거 안규백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거야. 뭐 육사, 공사, 해사 다 없애고 방위를 활성화하자. 방위를 위대하게. 나는 이거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안규백이 방위 출신의 국방부 장관도. 왜? 그렇게 해야지 국방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어디까지인지를 스스로 느끼게 돼야 되고 군에서도 정권에 기울이고 정권의 덕을 보려 하고 뭔가 승진을 위해서 좌파들의 똥구녕을 쪽쪽 빨아서 똥물까지 빨아쳐먹는 이런 쓰레기 스타들이 없어지고 걸러져야 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안규백 장관님께 정말 요청드립니다. 방위를 부활해 주십시오. 방위 부활해야 됩니다. 자, 형님들, 제가 어저께 형님들에게 이 이야기 했었죠. 성과급, 지역화폐로 민주당 국회의원이 법안 발의했다. 그죠? 제가 형님들에게 어젠가 아랫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속보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등 노조 반발에 지역화폐로 성과급 지급 법안 결국 철회. 아이고, 요 빨갱이 새끼들아. 더불어공산당 새끼들 수준이 딱 이렇습니다, 형님들. 노조는 무섭고 야, 삐과 같은 속도로 철회하네. 야, 노조들 뭐하냐? 검경 수사권 조정도 빨리 너네들 힘 좀 써봐. 너네들 좆되는 거야. 너네들 억울해지는 거고. 왜 그거는 생각을 안 할까? 쟤네들은. 난 그게 진짜 궁금해요. 뭐 너네들은 검찰 도움이 필요 없지? 그래. 자, 그리고 형님들에게 국뽕 뉴스 하나 보내드립니다. 우린 철수합니다. 한국 잠수함 버린 캐나다. 후폭풍, 아쉬운 소리 터진 산업계. 자, 송현서 기자님. 네, 소설은 일기장에 쓰세요. 일기는 일기장에. 아시겠습니까? 하나오션 수주가 실패하자 일부 산업협력 철수 결정. 당연하지. 자, 하나오션이 CPSP 탈락 후 온타리오 조선소 등과 함께 하려던 훈련센터 파트너십에서 철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연하지. 여기서 잠수함 건조 계획을 여기에서 브리핑하고 교육하려고 했는데 잠수함 수주가 탈락됐으니까 잠수함 만들지도 않을 건데 잠수함 교육을 왜 시켜? 뭐 그래서 우리가 뭐 아쉽다? 뭐가? 아니 왜 그렇게 질척거리는 기사를 썼어? 국격 떨어지게. 이 기사 내용이 뭐냐면은 너네들이 우리나라 선택 안 해서 너네들 이제 큰일 났어. 우리나라를 선택했어야지. 너네들 이런 혜택도 없어지네. 전형적인 기싸움 기사야 이거. 여기 지가 써놨잖아. 알고마 스틸에 3억 4,500만 달러 하나로 약 5,195억 원을 투자해 구조용 강제 공장을 짓고 캐나다산 철강을 방산 제조에 활용하겠다는 계획. 야, 잠수함인데 무슨 방산 제조야. 잠수함에 활용하겠다는 계획. 잠수함 쓰면은 당연히 철수하는 게 합리적인 이야기가 되니까 잠수함은 빼고 방산 제조. 참 애쓴다. 그래서 우리나라 선택 안 해서 너네들 손해보겠네. 아유 어쩌냐. 아유 적당히 해라. 나라 씨발 진짜 나라 망신 너네 기자 새끼들이 다 시키는 거야. 아유 씨발 부끄러워서 내가 진짜 뭐라고 생각하겠냐? 존나 질척거리네. 전형적인 지금 기싸움 기사잖아. 아이고 너네들 우리 했으면은 이런 거 철수 안 해도 되는데 아깝네. 뭐 어쩌라고? 아니 어쩌라고? 뭐 이딴 걸 기사라고 쓰고 앉아있어. 그래서 뭐 국뽕 우리나라가 뭐 대단해? 이게 문제라고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국뽕을 주입해. 그래서 이제 반미도 지겨워서 이제 반미가 지겨우니까 반 캐나다 하는 거야? 캐나다 이것들 죽일 놈들이네 그지? 전범기업하고 손잡았으니까. 저런 국뽕 기사에 형님들 현혹되지 마세요. 대한민국은 이미 독일이 캐나다에 수주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를 한국이 중간에 끼어드는 거예요. 이게 팩트입니다. 한국이 처음부터 잠수함 수주를 위해서 독일과 공정한 경쟁을 한 게 아니고 하나오션이 캐나다가 독일하고 이미 수주를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중간에 끼어든 거예요. 그래서 존나 질척거린다는 거야. 내가 왜 저런 질척거리는 짓을 하냐고. 애초에 우리가 중간에 끼어들었잖아. 그런 걸 안 그러면은 그런 팩트 보도를 하든가. 그것도 아니야. 우리 선택 안 했어. 너네 손해 볼 거야. 뭐야 이게. 기자가 우리 해줬으면 이것까지 해줬을 건데 독일은 이런 거 안 해주지. 뭐 이런 거잖아. 아유 유치한. 저런 기사를 저걸 기사라고 쓰고자 빠졌다. 그래서 형님들 제가 그랬잖아요. 국뽕 영상 보지 말라고. 현실을 망각하면은요. 그냥 상상 속에 살게 됩니다. 상상 속에 살게 되면은요. 현실과 상상을 구분을 못 하게 돼요. 형님들은 절대 국뽕에 취하지 말고 냉정하게 사회를 바라보고 국제 정세를 바라보고 냉정하게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자, 조정석 비옵니다, 형님들. 꼬르륵 올라왔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디너 브로드캐스팅 라이브 스트림 고품격 저녁 게임 방송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후원해주신 형님들, 슈퍼챗 주신 형님들, 산삼 구입해주신 형님들, 멤버십 가입해주신 형님들, 보석 후원해주신 형님들, 계좌 후원해주신 형님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점심 방송에 윤석열 대통령 재판 이야기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멸공.